30일 이무석의 자존감. 이무석. 요새 어느 사이트에서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사람들이 자존감에 관심이 많다는 걸 느꼈다. 내가 대략 쓴 글은 자존감이 높은 남자와 여자의 행동법이었다. 대충 살펴보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의 매력을 충분히 가꿔둔다. 그건 자신의 강점을 잘 알아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들은 사랑받을 거란 전제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 따라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지 못한 상황을 잘 견디질 못한다. 자신의 느낌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쯤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자존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위에 말한 것 외에는 자존감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책 검색을 해보았다. 이무석 교수가 쓴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이란 책이 있었다. 책 제목은 단순하게 자존감이었다. 이분의 책은 30년 만에 휴식과 친밀감을 도서관에서 조금 읽은 기억이 있어 신뢰가 갔다. 그래서 퇴근길에 중고서점에 들러 재빨리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는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책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다. 먼저 자존감의 뜻부터 살펴보자. 자존감이라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말한다. 자존감의 반대에는 열등감이 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라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는 어려서 부모가 이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자존감이 낮은 부모 밑에서 성장할 경우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또 다른 하나는 신체나 가족, 학벌 등에 대한 콤플렉스가 작용할 경우 이들의 열등감은 배가 된다고 한다. 이 책은 상당히 쉽게 서술이 되어 있어 넓은 독자층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도 많아 정리하기가 좋다. 나도 밑줄을 많이 그은 편이라 어느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인상을 받았던 내용 중심으로 글을 이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열등감에 대한 것이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상당히 좁게 인식하기에 자존감이 매우 낮게 된다고 한다. 특정 신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부분만 집중해서 바로 본다고 생각해 남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것은 사람을 매우 피곤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든다고 한다. 성장하려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나는 그 중심으로 책을 읽으려고 했다. 심리치료라는 것이 과거의 습관을 딛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마음이 더욱 맑아지고 열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스스로 성장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책 내용과 결부시켜보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잘 걸린다고 한다. 자존감이 건물을 지을 때 바탕이 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사상 누각이 되지 않으려면, 즉 정신이 나약하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자존감을 튼튼히 해놓아야 좋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면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먼저 욕심을 낮추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요새 장자를 읽었는데 장자에도 비슷한 대목이 여러 나온다. 도가가 주창하는 바가 대량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라 일테니 말이다. 억지스러움을 따르지 말고 일부러 무언가를 하려 들지 말고 피치 못하게 해야 하는 것만을 하라고 장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욕심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완벽주의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이를 그르친다고 한다. 완벽주의의 이면에는 욕심이 버티고 있다고 한다. 욕심은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기독교와 불교에서도 가장 중시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욕심을 낮추면 세상을 좀 더 여유있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이 성취를 높이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의 자존감이 더 높다고 한다. 그리고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더 높다고 한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성취해 나갈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니 부지런히 많은 성취를 쌓아나갈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방향인데, 사람은 자신의 강점이 발휘되는 부분에서 일할 때 그것을 잘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니 자신의 강점을 알아두면 좋다. 그리고 좋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다양한 기회 속에 노출시켜 성공도 맛보게 하고 좌절도 맛보면서 아이들의 성취도를 높인다고 한다. 미국의 코엇이란 정신분석 전문가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다 고 하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살펴보자.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가짜 자기를 만들어 그 속에서 삶을 산다고 한다. 진짜 자기는 무의식 속에 내맡겨두고 말이다. 그래서 정신치료 전문가들은 내담자들이 자신들의 진짜 현실을 인정할 때 치료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느끼게 된다고 한다. 누군가는 자신의 못난 점, 그러니까 단점을 인정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했다. 자신의 못난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보자. 세상이 좀 더 따스하게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진짜 자기와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 정신분석을 권하는 걸로 책을 마무리했다. 그렇다. 심리치료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와 만나게 도와주는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자존감이 낮아서 삶이 우울한 분들은 한번 참고해도 좋을 과정일 것이다. 저자의 이야기 속으로 더 들어가 보자. 구약성서 시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라는 속담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 속에 기쁨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랑에 빠져본 사람들의 말은 다르다. 그 속에는 고통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고통은 곧 삶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고통이 없으면 삶이 아니라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삶의 고통도 없는 것이니 우리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사랑을 해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고 한다. 이는 곧 안정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매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산책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쁘다. 그 후 퇴근길에서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이 있으며 매일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으면 행복한 일상이다. 게다가 저자는 여기에 신앙까지 있다면 더욱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서구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왕따 현상이 많아졌다고 한다. 저자는 우리가 스타가 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해지려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와 같은 스타의 시계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일상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